네, 저는 137회 정보관리 기술사 필기 합격한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저는 기술사 공부 시작을 이 세 가지 일단 사유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개발 중심으로만 좀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도 좀 비슷하시겠지만 이제 노후 준비 약간 그런 것들 좀 뻔한 소리, 그리고 가족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작년 2월에 기숙사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기본반 40기로. 근데 그때쯤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나이도 좀 차고 이제 슬슬 이제 커리어도 좀 이제 뭐 높지는 않지만 이제 이직을 좀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자격 취득, 뭐 기숙사 자격 취득 혹은 뭐 석사나 이런 학위를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가 좀 있어서 결심을 한 것도 있고요. 3번 체멘토님의 신뢰감과 인상. 아이코에 와가지고 체멘토님 뵀는데 아 이분은 진짜 공부를 찐으로 하셨다. 아, 공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게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신뢰가 가서 결정을 하게 돼서 시작을 했고요. 네. 요것도 해주시죠. 저 이런 거다 전문이에요. 저는 공부 기간은 작년 2월부터 기본반 40기로 시작을 해서 무식반하고 기도반 합쳐서 4사이클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37회차 다섯 번째 시험에서 필기를 합격을 했고요. 공부 시간은 좀 일정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나서 바로 시작해서 최소 하루 4시간에서 5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그 스크럼에다가 적는 건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하는데 제가 어, 그 시간은 제가 좀 집중을 못한 시간은 다 뺀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적었던 거고요. 그 평일 같은 경우는 시간 로스를 제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다른 데 들르지 않고 그냥 공유 오피스로 이동해가지고 앉자마자 쓸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앉자마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 뭔가 이벤트가 되게 많거든요. 이게 앉자마자 시작하지 않으면은 되게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기도반이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 수업이라서 토요일은 이제 주로 학원으로 왔어요. 학원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학원에 와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한 8, 9시 정도까지는 꼭 했고요. 제가 왜 10시부터 왔냐면은 토요일 하루만큼은 약간 1시간 늦잠을 자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시부터 와서 했었고 이때는 주로 다음날 볼 주간 모의고사 같은 거 볼 준비를 했죠. 뭐 교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전 주모들 다 모아서 좀 본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또 오신 분들하고 약간 좀 토픽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이런 시간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합니다. 수업, 주모, 톡톡 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수업 저희 끝난 후에는 이제 일주분들, 멘티분들하고 풀판에 여기다가 사진 뒤에 있는데 이제 한판치기 해가지고 마인드맵 형식으로 좀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험부터 마지막 합격까지 시험 점수 변화인데요. 첫 번째 기본반 때 첫 시험이 52.3점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때 되게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못 모른 자신감. 왜냐면은 나 기본반에서 기본 토픽만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나와야 좀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특히 기본반 때 좀 나오는 토픽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도 느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무식반으로 옮겼습니다. 무식반을 이제 얼반을 하고 그때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수술도 좀 했었고 또 토픽량이 갑자기 이제 기본반에서 심화반으로 올라가는 그 사이 막 2배씩 뛰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되게 부담이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식반 이제 멘토님이신 이 윤슬 멘토님하고 황세현 멘토님이 진짜 제가 맨 뒤에다 적어놔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좀 아무 말도 아닌데 되게 이게 제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조언을 좀 극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생활 사이클상 토요일보다는 이제 일요일이 맞을 것 같아서 어, 제가 기도반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서 이제 그 사이클에선 되게 열심히 했어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정말 이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샤워하면서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밤에 잠들 때까지 진짜 토픽 생각만 했어요. 그냥 대내어 보고 그리고 학원 멘토님들 외에 모든 사회적 단절을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단절이라는 게 뭐 말을 안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체의 약속을 다 거부하고 그냥 나 안 된다. 난 시험 끝나고 다 한다. 시험 끝나고 보자. 이런 사회적 단절을 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가족 행사, 제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나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다 좀 밀었고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시험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올랐었고 좀 자신감을 얻은 상태였는데 그 다음 사이클에 이제 136회에서는 이제 토픽적으로는 사실 거의 모르는 건 없었어요. 시험지를 실제로 실전에 가서 봤을 때도 어, 이거는 다 그래도 내가 다 터치할 수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필살기를 담아서 한 방이 없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점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합격권이라고 말하는 수준에 이제 오니까 약간 좀 자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냥 뭐 기존 회차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절실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결과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137회 때는 그 이전에 합격하신 이제 노승진 일사님 나가셨잖아요. 저희 조였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자극을 받았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같이 토토를 하시던 분, 같이 공부하시던 분이 나가니까 되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승진님하고 그 승진이 합격 전날까지 12시까지 둘이서 토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나가신 거예요.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사 뭐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진짜 내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내가 모자라게 했다는 생각이 없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해서 이번에 10점으로 턱걸이로 네,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반드시 했던 것들인데요. 좀 약간 이거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셀테를 아시겠지만 기본반 때부터 지금 합격 전날까지 셀테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썼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셀테를 작성을 했고 이게 하루하루는 이거 뭐 하루 안 쓴다고 뭐 어떻게 될 건가? 뭐 이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은 정말 많아요. 이 페이지를 넘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게 많고 내가 웬만한 토픽은 다 써본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이제 멘토님이 시험 두 주에 벼락치기도 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셀테 이 쓰기만큼은 벼락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셀테를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다 모아서 볼 수는 없고 이번 회차에서 썼던 셀테를 싹 다 모아서 그 시험 직전에 프린트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꼭 그 토픽을 쓰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셀테에서 이만큼의 포맷과 정교함으로 썼기 때문에 난 실전에서도 쓸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테에서 나온 것들이 실전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셀테를 못 하시는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육아, 회사에서 갑자기 장애 터지고 야근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도 있었고요. 피할 수는 없는데 저는 셀테를 매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퀘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분이라도 빼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일요일 수업 끝나고 하루씩을 땡겨 썼습니다. 땡겨 써서라도 일단 다 쓰는 걸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수업이랑 모의고사 참여는 다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한 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때문에 피치 못하게 한 번은 오프라인 수업을 참여를 못했고 뭐 수업 단돌이, 합수, 뭐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저희는 성인이고 뭐 멘토님한테 혼난다고 해도 이게 피할 필요가 이게 굳이 이게 기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모나 월모 이런 것들 월간 모의고사 참여를 해야지 실전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 경험한 사례는 뭐가 있냐면 답지를 중간에 건너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4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부터 썼어요. 그거를 마지막에 나 왜 이렇게 빨리 썼지? 하고 보니까 앞장이 하나 기억이 그런 실수 실제로 했었고요. 저 단도리 때 가서 실컷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모의고사 때 타이머를 안 누르고 시작했는데 한 문제 쓰고 나서 안 거예요. 그때부터 막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 번호 뭐 8번인데 막 9번으로 쓰고 이런 경우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를 실제로 겪다 보면은 실전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돼요. 이게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참여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분량이 그 고민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기본반 분들이나 아니면 기본반에서 갓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분량이 모자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 같은 경우는 단돌이나 서바이벌에 가서 하루 왼종일 쓰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적어도 한 페이지씩은 늘어났었어요. 그거는 저도 사실 예전에 유영 교수님이 단돌이 가면은 다 분량 채워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반신반의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채워졌습니다. 이게 확실히 연속성 있게 쓰는 게 하루 몰두해서 쓰는 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럼 같은 경우 이제 99% 매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스크럼이 사실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왜 써? 이 뭐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했어요. 일단 부여를 하려고 했고 동기부여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거기에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럼을 이용해서 좀 달성을 하려고 했고요. 사실 스크럼을 쓰기 위해서 공부했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썼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다음 날에 했다고 하기로 했는데 못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멘토십 보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좀 역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스크럼을 봐야 됩니다. 그 제가 그냥 단순하게 쓰고 그냥 밴드를 닫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쓴 스크럼을 보고 이분은 이렇게 오늘 진짜 꼼꼼히 시간 나눠서 공부를 했네?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하긴 했는가? 그런 걸 좀 반성하는 걸 실제로 했고 제가 그 저희 반에 원정님 거를 보고 되게 많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정말 치밀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좀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반성을 해야 하고 지켰다면은 내가 오늘 계획한 거 했어 라는 성취감이라는 게 정말 소중한 작으면서도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동력으로 가지고 갔던 것 같고 여기에 제가 99%라고 했잖아요. 그럼 1%는 무엇인가? 제가 한 번은 스크럼을 못 썼습니다. 때가 언제냐면은 전전 시험 때 지주리 멘토님이 시험 날에 스크럼을 올리셨더라고요. 시험 당일 저 그날 스크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옥점을 한 그럴 수 있었는데. 그리고 토픽 토론 저희 1조가 기도반 1조 분들이 되게 토토를 열심히 참여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조장을 좀 했었었는데 제가 뭘 했다기보다는 되게 좋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좀 덩달아서 열심히 했던 게 있고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만의 토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장표로. 그래서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제 토픽 하나당 뭐 한두 페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각자 준비한 이 장표를 설명하고 이제 나누는 자리를 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뭐 수업이랑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이제 이 토픽을 고를 때 뭐 예를 들면 왜 내가 이 토픽을 골랐는지 뭐 예를 들면 응용에 출제가 됐는데 아직 관리가 출제가 안 됐다 아니면 멘토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 실전에 출제가 안 됐다 그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그런 토픽들을 준비를 했었고요. 실제로 적중률을 논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실전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시험 끝나고 나서 토토 자료에 다 있네 라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수업 후에, 저희 일요일 날 수업한 후에 이제 1조 멘티분들하고 칠판에 여기 이제 한 판을 다 마인드맵으로 치고 가자. 이런 식으로 다 그 주에 했던 도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중요한 것들 굵직하게 다 연결해서 한번 이제 자유롭게 얘기하면서 쓰면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거의 항상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7회전의 마지막 단도리에서 1조는 저희 그 토론실에 모여가지고 따로 이제 개인 공부를 안 하고 포토만 했어요. 그냥 이제 토픽 주고 이제 외울 것들 그런 것들 일부러 막 이거 뭐야 물어보고 막 계속 그랬어요.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 서로 이제 막 티키타카 하면서 강제로 이제 가끔씩 검증하고 잘 외웠는지 뭐 좀 캐즘의 뭐 단계는 한 뭐 혁선전지 바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일부러 외우기 시키고 막 눈 마주칠 때마다 정말 외웠는지 한번 물어보고 막 이런 거를 좀 액티브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인데요. 사실 공부 방법이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토픽 양은 많고 할 시간은 없고. 근데 저도 정말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어요. 이게 실제로 다 제가 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 마인드맵 방식은 지금 무식반에서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엑스마인드로 기본반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도메인별로 쫙 인덱스를 매긴다고 생각하고, 마인드맵 만들어서도 해보고, 그 클래식 카드, 뭐 퀴즐렛 같은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 퀴즐렛 UI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썼어요. 이 그 암기장 앱을. 근데 만들어서 쓰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있는 도구를 이제 이용하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회차에서는 좀 주모 위주로 봤어요. 그 이전 회차나 아니면은 과거의 주모들을 싹 다 엑셀 파일을 그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PDF로 말아가지고 다 마킹하면서 공부한 적도 있었고, 제가 137회차 같은 경우는 재본을 했습니다. 제가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이번에는 태블릿이 아니라 실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눈도 보호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재본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집중이 잘 되는 편이었고 태블릿보다는. 근데 단점은 이제 좀 무겁다는 점이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양한 방법을 저도 시도를 했었고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사실 공부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본반 때부터 뭐 유튜브에 있는 뇌과학, 공부 잘하는 법 이런 거 안 본 거 없을걸요. 싹 다 한번 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정답은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실제로 해봤습니다. 한 한두 주 정도? 뭐 예를 들면 마인드맵 같은 거 하기로 했으면은 뭐 마인드맵 실제로 만들어보고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서 내가 좀 진행하기가 버겁다 아니면 효과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것들을 몸소 체감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든 오늘 안 놀고 무엇인가 하셨다면 그건 어제보다는 발전이 있는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평일날 공부했던 이제 정형화된 루틴이었는데 출퇴근 시간 때 무조건 그 강의 자료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를 음성으로 들으면서 다녔어요. 이동할 때나 혹은 제가 심지어는 학원에 올 때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 시간이 짧아요. 뭐 15분, 20분. 그 시간에도 이걸 틀어놓고 댕겼어요. 네, 틀어놓고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흘려서 들을 수도 있는데 가끔 걸리는 그 귀에 걸리는 그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득이었고요. 그리고 셀테 같은 경우는 멘토링 올려주시면 카페 알림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것만 보고 닫지 마시고 다른 분들이 어떤 거를 지적받고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네? 그리고 이거를 멘토링 이렇게 해주셨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답변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셀테 거의 장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장표 준비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 붕 뜬 시간일 때 짬내서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퇴근 후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오피스로 이동해서
펜부터 잡고 앉아서 그냥 셀 때 하나를 일단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뒤에 뭐 토픽을 보던 아니면 더 써보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교재 학습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번은 좀 깊이 이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빠르게 돌려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앞장에다가 회독 완료 횟수 날짜 추가라고 해놨는데 제가 이제 재본을 한 이후에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한 번 내가 회독을 했어. 그러면은 그 공군 조종사들이 무슨 격추마크 달듯이 한 번 나 회독하면은 여기 표지에다가 몇 월 며칠 일회독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 좀 약간 자신감을 북돋아준달까?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한 번 다 봤어. 그리고 내가 이거는 한 번밖에 해독을 못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목표 수립과 성취감 유지인데 이거를 좀 간과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사실 되게 합격이라는 길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되게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 내가 이거 발전이 있는 건가? 나 앉아서 뭔가 하긴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목표를 좀 세웠었어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 셀테랑 스크럼 개근상 받는다. 그래가지고 나 합격 수기에 이거 적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도 안 빼먹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셀테에서 지적사항이 없이 그냥 굿 이런 평가 한번 받아보는 거. 그리고 이제 처음 6점, 15점 이제 기본 이제 그 점수죠. 그 점수 한번 받아보는 거. 그리고 오답에 하나라도 올라보는 거. 이거를 제가 되게 좀 개인적으로 말을 안 해서 집착을 했고요. 근데 이런 약간 그 목표가 계단식 목표가 있어야지 자기도 성취감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다음 목표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 측면에서 유혹 차단. 너무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 웹툰, 쇼폼 이거 한 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한 시리즈 다 보죠. 그냥 삭제하셔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다 삭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면 조금 다시 설정해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조금 보다가 제가 이제 뭐 토요일 날 나와가지고 다음번에 공부하시는 것들 막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보고 핸드폰 보고 조금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시는 경우 있는데 그게 되게 연속성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책상이 아닌 가능한 주머니에 넣고 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고립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죠. 이게 정말 저도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신에 연속해서 뭔가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연속성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공부도 있지만 그 단도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하루 종일 연속성 있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만 생각을 하면 뇌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략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전략이 있을 건데 아직 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조언을 받아서 난 뭘 해야 될지 너무 혼란스럽다. 그러면 일단 멘토님이나 학원에서 하는 커리큘럼에 모두 다 참여를 해보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항상 불안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꼭 이렇게 하면 맞는 건가? 나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닌가? 근데 그런 불안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직접되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오늘 하루라도 몇 시간이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했다고 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건강 멘탈 관리인데 저는 이제 운동을 주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유독 이 정신이 멍하고 좀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냥 공유 오피스 바로 옆에 있는 그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숨이 찰 때까지 뛰면서 귀에다가는 이제 내재와 그 녹음자를 꼭 들으면서 막 뛰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와이프한테 한번 보여줬다고 혼났는데 코인 노래방 가서 30분만 소리 지르고 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아무것도 안 되고 막 글씨도 엉망이고 막 토픽 진도도 안 나오고 회독도 안 되는 날에는 과감하게 30분 빨리 공부 마무리하고 가서 좀 스트레스 풀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했었어. 그리고 이제 제가 137회 때 이제
실전에서 했던 전략들인데 사실 제가 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이제 합숙하잖아요. 저희 그때 이제 최 멘토님이 저를 심각한 얼굴로 끌고 가서 너 이거 포맷 다 바꿔라. 1교시에 있는 포맷을 바꿔라. 제가 사실 셀테 제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좀 셀테 1교시형 특히 1교시형 같은 경우 포맷이 굉장히 진부했어요. 진부하고 같은 형식을 계속 연달아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다 바꿔라. 원래 쓰던 포맷은 한 번만 써라. 나머지는 다 다르게 써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에 하는 게 맞나? 아니 내가 할 수 있나? 지금 하루에 시간을 버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과감하게 일단 믿고 다 바꿨습니다. 다 바꿨고 재밌는 게 그걸 바꿨더니 오히려 시간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포맷으로 바꾸면서 세이브 되니까 전체 문제의 한 3분의 2 정도는 3단락을 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조금 유효하게 먹혔던 것 같고 그리고 2교시 시험 같은 경우는 물어본 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제가 그동안 꾸역꾸역 개요를 치고 그 뒤에는 이제 억지로 꾸겨 넣느라고 좀 포맷도 망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패스해라. 그냥 바로 묻는 거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실전에서 1교시 한 교시당 한 문제씩은 한번 개요를 패스를 했었고요. 특정 교시, 3교시였던 것 같긴 한데 BPF도랑 통신 프로토콜 이런 문제에서는 뭐 두 문제 정도까지도 개요 패스하고 그냥 키워드 위주로 한번 박아봤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충분히 점수가 나왔어요. 한 16점 이상씩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하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멘토님이 진지하게 이제 근엄한 얼굴로 장난기 없이 이렇게 딱 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진짜로 뭔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한번 바꿔보시기를 수용해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 문제가 4교시 마지막 문제로 제가 선택했던 게 쿠버네티스였어요. 근데 쿠버네티스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한 1분 정도 실제로 남았어요. 근데 그 1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사달락을 쓸까? 우겨서? 아니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앞에 문제들 다 보면서 문제 번호 이런 거 틀린 거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좀 기세로 진짜로 한번 마지막까지 그 간절함을 어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쳤습니다. 매트릭 지표로 사달라고 완성했고 제가 실제로 이하 여백 쓰자마자 감독관이 덕구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점수는 720에 60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를 사달라고 안 썼다, 썼기 때문에 60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실전에서 정말 끝까지 쓰려고 노력, 이 간절함이 닿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진짜 최후의 마지막까지, 저 이거 4교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교시가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저는 2교시 보고 나서 좀 망했나 생각을 들었는데 4교시에서 많이 만회를 해가지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에 임하기 전에 저희 답지 나눠주잖아요. 감독관님 답지 나눠주고 수험번호랑 이름 적으세요라고 할 때 제가 실제로 세 가지를 좀 되뇌이면서 적었습니다. 나는 기술사다. 난 여기에 그냥 멋모르고 그냥 온 사람이 아니라 기술사적인 관점으로 그냥 내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꼭 나올 거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기세로 완결성 있게 쓰자. 그러니까 완결성 있게 쓰자는 게 다 맞게 쓰자라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걸 잘 모르지만 내가 아는 키워드 최대한 뽑아내가지고 그래도 마무리 짓는 느낌이 들도 이 사람이 몰라서 쭈글쭈글 쓴 게 아니라 이 사람 그래도 끝까지 딱 완결은 지었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임했고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문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3, 4달락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멘토님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되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날까지도 생각나던 것들 한번 적어봤습니다.
유현 멘토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토픽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음 장만 넘겨도 다 날아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토픽 공부라는 거는 어,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돌멩이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물통에다가 다 가라앉혀 놨다가 시험 전에 한번 휘적휘적 해가지고 흙탕물 만들어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쓰고 다 쏟아붓고 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 많은 토픽들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좀 되뇌었었어요. 그리고 지주리 멘토님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이전에 주모 보고 너무 낙심해가지고 제가 고개 제가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복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아, 이거 붙을 수 있는 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한가? 라고 하셨을 때 멘토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 눈을 딱 똑바로 보시면서 이거는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붙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이런 근데 그게 뭐라고 되게 약간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나 붙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고 멘탈이 많이 망가졌을 때 멘토님이 무식반 때 지금 기본반에서 지금 이렇게 심화반으로 올라온 이 시기가 토픽량도 많아지고 자기도 이게 이 시절이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많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최멘토님 기술사 답안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멘토님이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려고 하셨던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단돌이나 아니면 이제 마지막 합숙 때 보고 야 이게 어때? 제가 이제 자신이 너무 없습니다. 이 답안지가 좀 짜이는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이게 어때서? 이건 기술사 답안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게 정말로 좀 자신감이 뿜뿜하는 계기가 됐어요. 나 그래도 멘토님 보시기에는 확실히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 약간 자신감. 네. 그래서 한번 기억에 남는 걸 한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전부 다 쓰지는 못했지만 제 모든 디코 멘토님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합격의 기운이 다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그래요. 얼마나 긴 학교 후기를 들은 것 같고. 그래. 그래요. 진짜 맞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교사 답안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김태중. 알겠어? 그래 학교 가는 거야. 교사 답안 아니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전처럼 함께 공부했었어요. 그 작은 성공을 성취감으로 바꿔서 동기부여, 동력화를 했었던 게 또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에 다 내용 말씀하신 거여 가지고 저 위에 있는 두 문장이 우리 강준영 합격자의 전체 학습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몰랐어. 코인 노래방 다니는 줄. 그리고 일탈은 또 코인 노래방으로 했다. 예,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계해서 답안. 이 친구 답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안 따로 저한테 주셔서 제가 지금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따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지금 봐보시면은 어때요? 일단락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전에 습관이 여기에 무게를 좀 많이 줬었거든요. 좀 단박하게 바꾸고 정의 명확하게 쓰고 보세요. 키워드. 이게 아주 한 라인에 따르르르 붙어버리죠. 그럼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단락 연계해가지고 인사이트까지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답안을 이제 완성시켜 갔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 가지고 좀 약간 화나 있었었거든요. 야, 너의 답안 좀 화가 나 있어. 뭐 싸우자는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것도 좀 부드럽게 만들면서 최종 결과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짱주 기술사님 오셔가지고 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7회 정보관리기술사 필기 합격자 장지우입니다. 이거는 저의 점수 변화랑 학습 타임라인인데 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137회까지 1년 조금 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3번의 시험을 봤고 각 시험별로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135회 때는 제가 크게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험해보자. 네, 경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보러 갔고 네. 한 1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아는 문제고 나머지 모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글짓기 하고 왔는데
네, 50점 41점. 네, 맞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식반 3기 입과해가지고 마인드맵 기반으로 토픽을 구조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게 이 토픽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좀 그룹화 시켜주고 좀 계층적으로 구조화 시켜주고 그래서 더 많은 토픽을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픽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한번 마인드맵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때 다 못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관리 연습 꾸준히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진짜 단돌이 갔다 와서 제가 공부한 지 한 8개월쯤 됐을 때 10문제, 4문제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136회를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때 저는 자신감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제가 써본 문제들이 시험에 나왔고 또 써보진 않아도 아는 문제들이 나와서 아, 내가 좀 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시험 보고 다음 날부터 공부를 했고 네. 그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수가 나왔는데 제가 55점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근데 56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신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주모를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주모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주모 열심히 준비하고 주모 볼 때 실전처럼 보고 또 보고 온 거 열심히 복습을 하고 그렇게 이제 137회 한 달 전에 저 제 모든 걸 쏟아부었거든요. 네, 다른 기술사 공부를 1순위로 두고 나머지는 좀 다 접어놨어요. 준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인간관계도 좀 잔절하고 친구 안 만나고 남자친구 안 만나고 아무것도 안 만나고 이제 최대한 시간 확보해서 교재 회독하는데 네,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보러 갔고 네, 60.5점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저 학습 시간인데 이게 제가 아마 136회 이후 때부터 이렇게 좀 집중해서 학습을 했던 것 같은데 평일에 기본적으로 3시간을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알파 시간을 만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출퇴근, 업무 시간 틈틈이 활용해서 학습을 했고 제가 정말 운이 좋게 시험 앞두고 회사가 좀 바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플러스 알파 시간을 한 3, 4시간 정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6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 또 토요일 날은 무식반 수업 들었고 무식반 수업 듣고 저녁은 좀 쉬었어요. 뭐 좀 보기도 할 때도 있었고 좀 간절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일요일 날은 시험이 좀 남았을 때는 평균 5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주모 복습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모원 답안 좀 보고 키노트 멘토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되뇌어보고 또 평소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좀 더 깊게 학습을 하고 근데 시험 전 일주일에는 이제 제가 학원에 나와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항상 10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순공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딱 오면 이제 도메인 하나 끝낸다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 방법은 저는 따로 뭔가 암기장이나 정리 노트를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재 회독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교재 회독하면서 이제 모범 답안이나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제가 검색해본 거 아니면 기억하고 싶은 거는 그냥 교재에 써놓고 회독할 때마다 그냥 반복해서 봤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무식반 마인드맵 활용해서 토픽을 구조화했고 저는 항상 쓰면서 학습을 했거든요. 인출하는 것도 되게 습관화하고 손가락이 좀 아팠었는데 그냥 네, 손가락 그냥 그 충격파 받으면서 학습했습니다. 물이 차가지고 네, 충격파 맞으면서 했고 또 시험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지만 이제 기출 위주로 1.5주 단위로 전체 도메인 한 바퀴 돌릴 수 있게 그래서 한 3번 정도 네, 돌리고 시험 보러 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밑에 이제 제 책상 보는데 이거 그냥 저의 작은 팁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더 집중력이 잘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교재로 아이패드에 교재를 켜놓고 이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뭔가 찾아보고 싶은 거는 노트북 따로 두고 거기서 찾아보고 그래서 다 찾아보면 다시 교재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진도 뺄 수 있도록 그리고 밑에 항상 종이 두고 인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 네, 빨리빨리 교재 회독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민 안 돼. 제 답안인데 이제 멘토님들이 제 장점으로 가시성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 답안도 한번 공유드리고 제가 어떻게 가시성 높은 답안으로 개선할 수 있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게 처음과 끝 답안이에요. 이게 제가 기본반 때 쓴 답안이고 이거 동일한 DB 도메인인데 제가 합격하기 전에 쓴 답안이에요. 여기 보면 확실히 글씨 크기가 좀 커지고 빈 공간도 작아지고 개념이 명확하게 끝나고 또 그림에 있는 글자가 또박또박 해보니까 답안이 훨씬 더 완성도 있어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그림 쪽인데 이제 제가 136회 때는 토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모자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또 토픽 회도 계속 반복하면서 멘토님이 항상 피드백 주신 게 그림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구성해서 잘 보이게 그려라.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정돈된 답안으로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때 가시성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최멘토님이 136회 합격자 답안 분석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제 비교 문제에서 메타 늘리는 거랑 한 줄에 키워드 하나씩 넣는 거, 그걸 서술하기보다는 키워드 나열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확실히 왼쪽은 좀 더 비어 보이는데 오른쪽은 좀 더 꽉 차 보이고 풍부한 답안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시험 후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거는 가시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다 새로운 내용 아니고 항상 멘토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멘토님 말씀 잘 들으시면서 개선해 나가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합격 포인트인데 저의 세 가지 합격 포인트인데 첫 번째로 멘토님 피드백 실천하는 거. 멘토링 때, 수업 때, 키노트 설명할 때, 학원 이벤트 하실 때 말씀하시는 다양한 멘토님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피드백 잘 수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이 저 가만 보면 항상 말 잘 듣는다 했거든요. 말 잘 듣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매일 꾸준한 학습.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게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매일 조금씩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동이랑 건강 컨디션 관리, 충분한 수면하는 거 네, 중요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출해보는 습관. 이제 개념 키워드 구성 요소 계속 꺼내보고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답안 쓰려고 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술사 되어서 네,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도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멘토님 말 잘 듣고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 지식보다 반복, 전략보다는 꾸준함이 합격의 핵심이었다고 후기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건 후기를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고는 했지만은 답안 쓸 때 보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단어들이 이 친구의 답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까먹고 있었던 단어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기억해서 썼더라.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됐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하드려요. 네. 입니다. 다음은 이건 답안이거든요. 아까 답안 보셔가지고 근데 그중에 올린 답안 중에 또 저도 마음에 드는 답안이 있어가지고 하나 가져와 봤어요. 보세요. 어때요? 되게 깔끔하죠, 그죠? 아, 우리 김태중은 이렇게 쓸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는 따라하면 안 돼.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따라하면 안 되나?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그래서 좀 느낌을 봐보시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황소영 교사도 공부하실 때 한번 이렇게 썼어요. 또 멘토 닮아간다고 이런 느낌으로 답안을 잘 쓰시는 거. 결국은 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민경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관리 137회 정보관리기술사 필기합격자 서민경입니다. 네, 합격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반에는 이걸 안 썼는데 기본반을 2개월 정도 하고 이제 비겁반에는 24년도 1월에 입가를 하게 돼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6번의 시험을 보고 이제 6번째 8월에 9월에 137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총 20개월 정도 저는 걸렸습니다. 이게 본인인가? 한 정상에 있는 이를 표현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총 6번의 시험을 봤는데 시험 성적 추이를 이제 보면은 이제 134회가 24년도고 이제 135회부터 이제 25년도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뭐 24년도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이제 기초를 조금 다지는 시간이었고
충분히 이제 24년도에는 다지고 이제 25년도에 이제 첫 시험에 제가 그 59.7로 이제 떨어지게 돼서 이때 이제 막 뭐 멘토님 부적부적 많이 울기도 했는데 네, 결국에는 네, 그 시험이 조금 130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저도 이제 60점으로 137에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기, 후반기 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24년도 이제 작년에는 좀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평일과 이제 주말 루틴이 있었는데 평일에는 사실 그 출근 전에 저는 이제 그 출근 후에는 사실 좀 변수가 많아서 출근 전에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셀테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퇴근 후에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저도 한 3-4시간 정도는 이제 개인 공부를 평일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서 뭐 준영님도 같이 뭐 저도 녹음 파일을 이제 반복으로 청취를 하고 초반에는 사실 그 저는 뭐 기철님이나 뭐 정한님 모범 답안을 저는 많이 따라 쓰고 네,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뭐 일요일은 사실 수업이 있었고 토요일은 뭐 다른 건 안 하고 사실 그 내일 있을 그 다음날 있을 주간 모의고사 준비를 보통 했고요. 그리고 뭐 모범 답안 보면서 답안 익혔고 주말에는 최신 뉴스나 이제 뭐 가이드라인 주기동 같은 경우를 뭐 공부하기 이제 싫을 때나 이제 짬짬이 해당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네 많이 읽었습니다. 진짜 맞지? 네. 그래서 후반기는 이게 제가 전반기랑 후반기랑 다른 게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좀 회사를 옮기게 돼서 사실 작년만 해도 이제 제가 시간이 조금 이제 그때는 많았는데 사실 이번 연도 올라가서는 좀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조금 더 이제 저의 그 합격을 길어지게 하는 원인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후반기에는 사실 그 서브노트를 원래 그 저희 비겁 암기장을 저도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항상 다녔고, 초반에는 그렇게 가지고 다녔고, 나중에는 이제 암기장에 저는 이제 수기로 따로 그 앞장에는 토픽을 적고, 그 뒷장에는 뭐 개념, 구성 요소, 뭐 기술 요소 이런 식으로 소드로 직접 써가지고 이제 작성을 해서 외우고 다녔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운동이라고 쓰긴 했는데, 뭐 사실 뭐 멘탈적인 거나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저는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가지로 핵심 학습 전략을 꼽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녹취 파일을 들으면서 반복 청취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확실한 암기라고 적었는데 그 한 100개 토픽이 있으면 저는 이제 100개 토픽을 애매하게 아는 것보다 한 30개 정도를 이제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게 저는 답안이 쓰기가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30개 중에도 사실 그 30개의 그 토픽 중에 이제 비슷한 내용을 뭐 이렇게 애매하게 쓰는 것보다 그 정확하게 아는 거를 쓰는 게 조금 더 그 정확성이 높아져서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전자신문을 뭐 항상 읽으려고 노력을 했고 네 번째는 이제 포모도로 학습이라고 이제 이거는 그 집중력을 이제 높이는 학습 방법인데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25분 공부하고 뭐 5분 쉬거나 아니면 뭐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초반에는 25분 동안 했는데 이제 막판 될수록 이제 그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50분 정도로 할 수 있게 1시간 단위로 끊도록 하면서 네,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토토 참여 저희 조도 이제 저도 이제 조원분들을 잘 만나서 막판에 이제 토토를 그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이틀 열심히 참여를 하도록 했고 그리고 137회 직전에는 이제 50분 쓰기를 이제 멘토님께서 따로 시켜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심히 작성하고 제출한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초반에 이제 떨어지고 사실 떨어진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시험이 그 점수가 떨어져서 그때 많이 조금 힘들었는데 네, 그거 이제 뭐 힘들다고 솔직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여기 출근 전 공부 대신 운동이라고 적긴 했는데 실제로 저는 그 출근 전에 셀테를 했는데 그 셀테를 안 하고 그냥 운동을 했어요. 그냥 공부 시간을 포기하고 했는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멘탈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의 비결 뭐 5가지 뽑아주면 반복 학습, 체력 관리, 암기, 그리고 뭐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정에 참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포기하지 않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이제 저 이미지처럼 네, 다들 하실 수 있고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날이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민경 길사님도 저랑 참 추억이 많은데 그 59.7 받고 떨어지면 진짜 멘탈 개 털리거든요.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점수예요. 그날 이제 합격 발표 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59.7 그러나 전화 끊었어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이번에 합격할 때도 그리고 또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어쨌든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노력하면 반드시 이룬다를 잘 보여준 우리 서민경 길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이 친구 답안이에요. 이 친구 답안인데 보시면은 마지막에 또 이제 본인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어요. 그 떼내려는 시도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성 원래 좋은 친구인데 흥분해서 쓰면 그런 습관들이 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도 좀 고치려고 노력했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들 보시면은 쫙 나래비씨가 쫙 펼쳐버리죠, 그죠? 앞으로의 답안은 지금의 형태는 이런 트렌드가 맞아요. 꼭 이런 형태들 자꾸 내 걸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최원정 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137회 정보관리기술사 필기 합격자 최현종입니다. 저는 뭐 남들 다 표지하길래 표지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시작하실 때 사실 불확실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걱정이랑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멘토님들 따라서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은 언젠가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놓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저는 앞에 뭐 다 짧게 끝나셨는데 저는 3년 걸렸어요. 정확히 시험 9번 봤고요. 저는 이렇게 목표처럼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의 여정이라고 좀 지어봤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안에 웬만한 멘토님들, 지금 안 계신 멘토님들도 많이 좀 거쳐서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서브 멘토님들이나 뭐 그런 많은 멘토님들한테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제가 원래 그 수기에는 이거 같은 하이픈 사이클로 만들었던 건데 5개 정도로 나눠봤어요. 학습 촉발기, 건방기, 때려칠까기, 톡톡이 안정기로 나눠봤는데 학습 촉발기 제가 2022년 8월 달에 학원을 등록하고 그때 이제 미친 듯이 자료를 돌리기 시작하죠. 그러고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 제가 건방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이제 모의고사 봐도 한 5등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들어가고 뭐 웬만한 58, 59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곧 되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안 돼요.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때려칠각이라는데 제가 저 136회 때 57점 맞고 메타점을 심하게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답안지 다 갖다 버리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저 때 한창 이제 멘탈이 요즘에 털린다 말씀드렸더니 뭐 자꾸 털려 그러고 넘겨버리시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그러고 그냥 다시 열심히 하는 시기로 넘어갔고 제가 토톡이라고 좀 그 말을 적어놓은 게 제가 사실 그 전 반 같은 경우에 토토라는 게 없어서 토토를 거의 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그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 비겁반을 반을 옮기게 됐고 여기에는 뭐 토토를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운 좋게 이제 여기 준영님이나 토토머신이라고 제가 편하게 그 조에 제가 들어가게 돼서 토토를 좀 많이 하고 약간 뭐랄까 답안 자체가 좀 뾰족해지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합숙이랑 셀트로 최종 마무리하고 합격은 60점 4점으로 합격했고요.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나왔던 거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학습 촉발기라고 해서 무한의 쳇바퀴라고 표현을 했는데 2022년 8월 달에 지금은 없지만 OK반에 재등록을 좀 했고요. 그때는 정말
자료를 미친 듯이 돌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무조건 돌리고 주말에도 미친 듯이 돌리고 와가지고 시험 보고. 하지만 제가 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저 OK반에 고수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4년, 5년 그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좀 기억이 나고. 이때 좀 후회로 남는 게 있는데 저 때 저 혼자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좀 골방에 앉아서 막 넘기면서 갔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실 거예요. 이게 토픽 간의 연계가 잘 안 돼요. 이게 다 따로 놀기 시작하는데 사실 보수분들은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보수분들을 제가 들들 볶아먹지 못했던 게 조금 그 당시에 후회되는 점을 해서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보수분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좀 학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이렇게 써서 이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 건방지로 왔네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미쳤었어요, 진짜. 저는 학원 모의고사나 뭐든 어디 가든 되게 뭐 1등에서 5등 사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미쳐가지고 학습 시간도 되게 많이 줄였었고 금요일 제가 이때는 이제 토요일 반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좀 공부를 하고 시험 봤어야 되는데 그냥 자고 일찍 자고 다음날 와서 시험 봐도 뭐 어느 정도 났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봤던 개념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점수 정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실전이나 어디 가든 58점, 99점 저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점이 되게 좀 안 됐었는데 저 당시에 미쳤었죠. 운이 없었다는 싶었어요. 그냥 제가 공부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노력 없이 그냥 이번에 운이 없었네 그러고 넘겨버렸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노력을 했어야 됐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집 밑에 제가 자랑할 점이라고 적어놨는데 그건 학원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밀차적으로 밑에 뻔출 장수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느 멘토님 모토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뻔뻔하게 출석하고 당당하게 쓰자. 공부 안 해도 좋다. 나와서 그냥 써라. 그래서 저도 그냥 요 뻔뻔하게 나와서 출석하고 욕 얻어먹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때 잘하면 되죠.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으로 학원은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왔고 솔직히 좀 돈 아깝잖아요. 학원 비싼 그래서 지금으로 나와서 네,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그리고 때려칠까기로 왔네요. 136개로 왔는데 그때 이제 시원하게 망하죠. 57점 몇 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때 막 1교시, 4교시가 뭘 할 것이 다 망했어요. 이제. 그래서 정말 멘탈이 좀 터질 대로 섰어가지고 그 합격자 발표 나온 날 제가 그동안 썼던 거 답안지 다 내다 버렸어요. 그게 딱 이러다 왔더니 딱 허리 높이 정도까지 오더라고요. 썼던 게 다 내다 버리고 다시 이제 그러고 이제 학원 다시 나왔는데 최현수님 되게 별 많이 하시면서 넘기셔가지고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대신에 이제 멘토님이 뭐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토하고 밑에 50분 쓰기 더 추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존 토토하고 셀텐 쓰다가 거기 50분 더 쓰게 하니까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참 정신 안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시기가 그냥 무난하게 그냥 넘어갔던 시기였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때 이제 학습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저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었는데 토토하고 답지 쓰기 시간을 좀 더 늘렸고요. 이게 아는 것처럼 무르르 지나가는 토픽 이게 좀 오래되면 이게 위험한 게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타이틀만 보면은 다 내 건데 했는데 막상 써보라면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저런 토픽 제가 물 흐르듯 버렸던 토픽들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는 시기로 가졌었고 정의 위주 토픽 제외독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쓰기는 쓰는데 그 정의가 뾰족하지 않다는 말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토픽하고 정의하고 맨 마지막 끝단어 명사를 좀 정확하게 쓰려고 그 세 가지 시작이랑 끝하고 정의 계획독하고 뭐 나머지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어서 저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봤던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핵심 내재화라고 되어 있는 저희 뭐 기업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도 일하는 척 펴놓고 슬슬 봤어요. 슬슬 보고 뭐 틈틈이 보고 뭐 전철에서 사실 뭐 장표를 꺼내놓고 보기는 쉽지 않아서 저 그냥 프린트해서 그냥 봤었거든요. 그렇게 됐었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서 이제 포토기로 넘어왔습니다. 함께 성장하기라고 좀 타이틀 달아봤는데 토론의 힘, 다양한 관점, 추가 득점 전략 세 가지 꼭지를 좀 나눠봤고요. 토론의 힘이라고 했는데 그 온라인 토토 아까 그 준영님 자리에서 잠깐 봤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가 하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놀다가
떠오른 토픽, 야 이거 뭐야? 그런데 아무도 대답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 하면서 좀 많이 밀렸던 건데 이게 웃긴 게 그런 식으로 던졌던 게 머리에 되게 잘 박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토픽 토론은 정말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 주둥이로 떠들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일하다가 심심할 때 있잖아요. 그럼 단톡방에다 그냥 토픽 툭 던지고 키워드만 좀 보더라도 그런 것도 기억이 좀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어봤고 다양한 관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업무 영역이 다르고 다른 분들의 업무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토픽이라도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그래서 토픽 토론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또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가져다가 쓰시면은 되게 꽤나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무 기반 토론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내용이고요. 추가 득점 전략인데 제가 사실 4단락, 3단락이 되게 좀 약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김기철 교수님이 개소리를 써도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가지고 그때 좀 많이 좀 올라오긴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1단락 강글에다가 출제도 표현하고 거기에서 이제 4단락이나 3단락이 있을래요. 찍막 한번 해주고 그거 이제 풀어가지고 3, 4단락에 적으면은 그 되게 좀 매끄럽게 잘 이어지는 답안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 내용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깨달음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사실 저 혼자 토픽 보면은 1시간이면은 한 토픽씩 돌리거든요. 근데 톡투 하게 되면 사실 1시간 해봤자 뭐 반절도 하기 힘든데 그래도 저는 이제 톡투로 해서 좀 적게 하더라도 다 같이 폭넓게 얘기 정말 아웃풋 인출을 해 가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서 좀 내용을 넣어봤습니다. 네, 안정규입니다. 네, 꾸준한 학습 또 셀테 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 137회 딱 들어서면서 조금 생각을 바꿔놓은 게 잠 죽어서 자자로 바꿨어요. 하루에 잠 3시간만 잔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5시에 일어나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2시까지 하고 3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출근하고 그랬어요. 죽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야, 137회 때는 내가 커피 한 번 쏟고 시험 보러 간다.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한번 거하게 쏟아내고 됐다. 그러고 그냥 학습으로 되어 있었는데 스토랑 셀테는 좀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셀테 자체가 이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라고 됐었는데 적어도 답안 품질을 그 일주일간 유지는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수분이더라도 저거는 계속 지속해 주시면은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것보다 사실 중간중간 한 번 더 써주시는 게 훨씬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뭐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모의고사 합숙 저런 거는 정말 초보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든 뭐 고수분이든 빠짐없이 참여를 해주시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은 분명히 되니까 좀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멘토링이라고 적어놨는데 학원, 학습 같은 경우에 맨 마지막에 이제 멘토님들이 일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다른 내 반이 아닌 다른 반 멘토님으로 신청을 해서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고관용 멘토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분도 지금 안 계시죠? 키워드 전략으로 그때 이제 멘토님 들었던 건데 또 1교시 됐다. 뭐 근데 키워드는 조금 아쉬우니까 설명에도 설명 쓰지 말고 키워드 써라 그래가지고 설명에다 정말 키워드 다 발랐어요. 1교시를. 그래서 1교시 점수가 사실 꽤 높게 나와서 저 1교시 거기에 좀 붙은 경우고요. 그리고 시험 당일 적어놨죠. 이거 좀 미친놈이다. 오늘 합격증 낼 거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 하고 소리 지르고 들어갔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 볼 때인데 1교시하고 2, 4교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잘못 쓰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어요. 비교하라는데 그냥 설명하라고 쓰거나 아니면 설명인데 비교로 쓰거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멘토님도 항상 문제 일주일 바뀔 때 3번 읽으라고 3번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읽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쭉 써나가면은 그게 사실 시간이 훨씬 세이브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딱 그거 보고 바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생각하고 쓰는 게 쓰는 시간이나 그런 게 훨씬 좀 아껴졌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교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토픽에 좀 집중을 해서 좀 제가 GPP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깊게 써 나가셔서 사달라게 그걸 어떻게 쓸지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답안 자체가 부드럽게 좀 연결되는 느낌이었고요. 2, 4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교시에서 2교시 넘어갈 때 항상 하던 건데
이게 가끔 실수로 2교시 처음 시작할 때 1교시처럼 질러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뭐 그런 실수를 최대한 좀 적게 하기 위해서 2교시에 그 템플릿을 머리에 한번 그려보고 1교시처럼 쓰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교시, 4교시는 제가 아는 팩트 문제를 좀 우선으로 썼어요. 그래서 답이 있거나 푸는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어 CAOS나 뭐 DB 같은 건 확실히 명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팩트 문제를 우선 질러놓고 나머지는 이제 썰 푸는 문제로 갔고요. 그래서 앞에 한두 문제 정도는 이 문제는 적어도 내가 나 이제 합격할 때 됐어요를 보여주려고 제가 썼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풀어 나가서 좀 작성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인데 평일 6시간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5시에 일어나 출근하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좀 공부를 했고 점심에도 저도 또 1시간 정도 시간이 비어 있어서 그때 이제 간단하게 뭐 픽 돌리거나 뭐 그런 내용 좀 했었고요. 저녁에는 뭐 투토랑 셀트에서 4시간 이상 해서 무조건 새벽 2시까지는 버틴다라고 마음을 먹고 거의 뭐 정신을 놓은 상태로 정말 누면 바로 잠들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그 한 텀에는 딱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뭐 주말은 아침부터 8까지 8시간 플러스를 했었는데 8시간이 그냥 최소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뭐 더 길게 했죠. 거의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인데 1일 1토픽은 사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적당히 맞춰서 저 같은 경우는 1일 토픽이 가능해서 1일 토픽 돌리고 그리고 어떤 강의가 있었던 거는 그 강의에 대한 그 토픽은 일주일 동안 좀 집중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틈새는 레저로 돌리면서 좀 돌렸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정말 모든 토픽을 무한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이벤트 참여인데 요거는 학원이든 기업 반이든 어떤 다른 반이든 그래서 진행한 이벤트는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 다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중 멘토링이라고 제가 적긴 적었는데 다른 그 멘토님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이게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템플릿도 다르고 그래서 저런 걸 받기 위해서 학원이나 뭐 저런 이벤트 좀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도리는 가세요 그냥 이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출퇴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박혀 있으세요 그 산속에 예, 출퇴근도 저도 딱 한 번 해봤는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 한 9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집에 가야 되는데 도 아침에 나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셔서 그냥 2박 3일 그냥 푹 잠궈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좀 진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어차피 뭐 휴가 내고 가실 텐데 진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바이벌 저도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서바이벌도 무조건 하세요. 그것도 하고 나면은 굉장히 필력도 늘어나고 어, 멘토님들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핵심 조언이라고 좀 거창하게 지어봤는데 6가지 정도로 해봤고요. 공부는 함께 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토나 그런 걸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빠지지 마세요. 요거 돌아도 학원에서 노시고 나도 촉박이 드세요 그냥. 그래서 학원비 아깝잖아요. 그래서 주모는 요거 정말 틀리는 게 주모 때 틀려보면 좋거든요. 주모 때 틀려보고 다음에 또 나면 또 쓰고 또 쓰고 저도 사실 계속 틀리는 거는 정말 나올 때마다 쓰는데 그렇고 나면 실전 가면 실제 잘 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중호도 일부러 좀 늦게 나오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일찍 나오셔서 틀려도 좋으니까 이때 나와서 좀 써보셨으면 좋겠고 모의고사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등수는 연연하지 마세요. 별로 의미 없더라고요. 제가 해봤더니 이거 1등 한다고 붙는 거 아니니까 등수비 없고 대신에 좀 저렴한 가격에 시험도 볼 수 있고 뭐 키노트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뭐 400분 한번 써보고 시험장 가는 거랑 너무 느낌이 다르거든요. 안 써본 거랑 그래서 그거 자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서바이벌도 당연히 참여해 주시고요. 합숙은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멘토님들의 위치와 경험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이거 멘토님들도 저희가 해보고 실패고 그런 걸 이미 다 거쳐 지나가신 분들일 거예요, 분명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뭐 굳이 뭐 다른 길로 가가지고 힘들게 갈 필요 없잖아요. 이미 도로 다 깔아놨는데 자갈밭길로 가서 좋을 거 없으니까 시키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고 하라는 거 하시고 약간 말을 놓고 정말 편안하게 힘드시겠지만 따라가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선택권 없습니다. 네, 셀때랑 토트 무조건 하시고요. 회식한다고 안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펜 잡으면 정신 드니까. 제가 가끔 보면 제 센터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술 먹고 쓴 거 같은 정도. 저거 그래도 좀 꼭 쓰셨으면 좋겠고 시험 전 합숙은 많이 할수록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게 한 3일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실전 가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본인 그 체력에 맞춰서 좀 배분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 전 합숙에는 멘토링 받는 것도 이제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시면 되고요. 그때 뭐 다 챙기시겠다고 하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서 요거는 내가 일주일 만에 아니면 오늘 하루 만에 붙일 수 있겠다 그런 내용만 챙기시면 될 것 같고 핑계 없애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사정은 존재하죠. 근데 이게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빠르게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3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사정관과 자기 주관을 버리고 멘토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너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자꾸 아까를 무척 이끼가 껴. 야, 지나보니 그게 제일 빠르고 쉬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었죠. 아, 씨발, 내가 오늘 이 구역 미친놈이다. 합격증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이런 기세를 가지고 시험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네. 1년 전쯤에 이제 봤었을 때 그때도 합격을 기대했었었고 그 1년을 같이 보면서도 한 번도 의심했던 적이 없던 멘티셨어요. 네, 꾸준했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 이 친구 답안입니다. 얍실히 하죠, 그냥? 네, 얍실히 한 답안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이것도 변화가 좀 심했었거든요. 그 변화가 심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최종적으로는 깔끔한 답안 만드셔가지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좀 짧게 Q&A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합격자분들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시고. 자, 여기 서 있는 분들 아무나 답변을 하실 거거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쯤 다 할 수 있어, 그죠? 나도 다 되는데 뭐. 괜찮아요. 편하게 질문 주세요. 오케이. 예. 데이터나 AI가 생소한 것들은 또 해독하기 쉽게 차서 저 같은 경우 지난 수업 때도 이거를 각각 한 1회독을 결국은 못했어요. 수업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도 일주일 동안 그 1회독을 몇 회독씩 하셨던 분들이 좀 방법들이 좀 있어요. 저도 사실 빅대랑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 옮겨서 처음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좀 힘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빅대랑 AI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토픽은 놓고 그것만 만들지 다른 토픽이야 사실 저도 보던 거라서 해독이 가능한데 그때가 정말 저는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까다로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토픽은 다 버리고 일주일 동안 그만 집중해서 봤던 거고 시험 전에도 한 2, 3일 정도는 걔만 좀 집중적으로 파고 나머지는 그냥 빠르게 들었어요. 모르는 거 우선 좀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충분히 됐나요? 잘난 거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각반 분들은 돌아가시면 되시고요. 우리 김문반 분들은 문제 피세요. 나중에. 어깨까지 하나 들고 가세요. 무식 가져가. 하나 들고 가요. 유식. 합격자 붙죠. 준비 안 했어. 합격자 붙죠. 시간이 좀 밀렸는데. 다음 내리. 이미 예약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유가 되는 아, 제가 공제.
자, 지금 3시입니다. 10분 쉬셨다가 바로 진행할게요.